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이 굉장히 또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또 위암이나 이래서 굉장히 그 위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들을 좀 공부할 건데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암 환자들이나 헬리코박터균 박멸하려고 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이 이 마늘이 정말 효력이 있나? 내추럴 메디신에서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시면서 위 통증이 심할 때 효과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추출액은 확실히 시험관 실험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헬리코박터균을 마늘이 억제하는구나, 를 알 수가 있는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 밀리리터당 알리신 40mcg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약이에요. 이 정도 추출액을 얻으려면 마늘 약 5g이 필요합니다. 5g. 그럼 입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곰들이 되시는 거야. 시험관 실험에서 항생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험관에선 분명히 이 마늘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했는데 실제 임상에서 사람의 생체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이 마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자, 한번 볼게요.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8주 동안 하루에 3번 마늘가루 300mg을 먹도록 해봤는데 실험이 끝났을 때 15명의 환자 중에 단 1명만 음성으로 나왔어요. 희한하게 시험관에서는 효력이 있었으나 생체 임상실험에서는 이 마늘이 헬리코박터균을 줄게 하는 데는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또 마늘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마늘과 양파를 같이 썼을 때 우리 어저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공부하셨잖아요. 항암작용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헬리코박터균 박멸하려고 마늘을 매일 줄기차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 동안 한 그룹은 하루에 3회 마늘기름 275ml와 오메프라졸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을 처방해봤고 다른 그룹은 마늘기름만 먹여봤는데 실험을 마치고 한 달 후에 변화를 검사해 봤더니 헬리코박터균 박멸에 여전히 별 차이가 없고 여전히 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데 마늘은 그렇게 큰 효능이 없구나. 연구 3을 봤더니 헬리코박터균 감염 환자 120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일주일 동안 한 그룹은 3가지 항생제, 라베프라졸, 클라리트로마이신, 아모ок시실린 같은 처방약을 줘봤고 다른 그룹은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균은 뭐냐면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산균을 처방을 해봤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줄어든 환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을 암 환자들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장폐색이 다들 심하시니까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산균을 식사 때마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득보다 실이 많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장 좋은 유산균,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 유산균의 대부분 우유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분들은 유산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인도 모르게 자꾸 유방암이 점점 커지고 계속 재발되는데 봤더니 매일 유산균을 한 번에 2포씩 계속 드셨대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을 나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섬유질을 드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잠재적인 대체 치료법으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데 잠재적인 대체 치료법을 봤더니 4가지 실험 결과를 봤어요. 비타민C는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데 생체 내에서나 시험관 내에서 모두 다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락토바실리 같은 유산균도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데 보니까 시험관에서는 그 쥐 실험에서 현저하게 헬리코박터균이 줄었는데 생체 내에서 몸에는 어떻게 됐냐면 항생제의 부작용 효과도 줄였는데 항생 효과는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산균도 어느 정도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 그리고 마늘은 시험관에서는 분명히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했는데 몸에서는 사람의 몸에서는 여기 보니까 no results.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균 죽인다고 생마늘 계속 몇 개씩 드시는 분들은 참고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하고 양파를 요리에 하셔서 쓰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생마늘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나 플라보노이드는 둘 다 시험관에서도 생체 실험에서도 효과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박멸에는 비타민C하고 설퍼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 싹이나 브로콜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플라보노이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데도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콜텔 에세스틴이나 많은 이 콜린 캠벨 교수나 많은 가스 데이비 박사나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위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성질환에 그리고 모든 암에 원 다이어트를 추천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지 아시겠죠? 위암 박멸에도 헬리코박터균 박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추럴 메더신의 저자이신 이경원 선생님도 보니까 이 브로콜리 싹을 먹고 나서 헬리코박터균이 완전히 박멸된 것들을 이제 입증하고 있고, 비타민 C를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드시는 게 굉장히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때 우유 유제품이 있는 것들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항생제를 쓰시다 보면 이 소장과 대장에 좋은 균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생제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뭐 몇 달 드시고 나서 이제 거의 막 이 병을 키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항생제를 계속 쓰시다 보면 칸디다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위에 그 통증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처치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58 Natural Remedies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가운데 있는 헬리코박터균이나 위염이나 위암이나 장상피화생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숯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숯. 자, 여기 보시면 숯 캡슐도 있고 숯 패치도 있죠. 자, 통증이 심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치 그 뭡니까? 그 막 위산이 나와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위벽을 두르는 그런 처방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숯 캡슐하고 그 다음에 숯 패치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 위염, 위궤양, 장상피화생, 위장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 날마다 공복시나 취침 전에, 근데 이 숯을 사용하실 때는 아무리 천연치료제나 처방전이나 어떤 약도 천연치료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1시간 이상 간격을 띄우셔야 됩니다.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복시에, 아침 저녁 공복시에, 그런데 폐암이거나 그럴 때는 아마씨 오일, 염증이 심하거나 암이 있을 때는 아마씨 오일이 왜 모든 암에도 효력이 있지만 특별히 폐암에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아마씨 오일 2스푼에다가 뭐 없으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됩니다. 그래서 오일 2스푼에 아마씨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스푼에 숯캡슐 1숟갈을 드시면, 개 가지고 드시면 막 떼굴떼굴 막 위산이 나와서 뒤집어지는 분들도 바로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공복이나 취침 전에 숟가락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 오일에 잘 개서 한 번에 1스푼씩 드시면 막 산이 나서 뒤집어질 때, 통증이 심할 때, 장상피화생으로 막 이 과일도 전혀 못 먹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위장이 매우 쓰리고 아플 때도 복용하면 좋고, 특별히 요 숯 찜질 팩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 숯 패치를 잘라서 요렇게 통증 있는 부위에 붙이시면 상당히 빨리 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 활용하시고요. 요새 장염이 되게 많으시죠, 여름철에. 음식 잘못 드셔서 식중독도 많고, 여름에는. 그리고 이제 설사와 장염, 원래 대장암, 직장암, 장염에는요 숯이 특효약입니다. 근데 단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관장을 하시면서 드시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아마씨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개서 드시면 장폐색이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이질이나 뭐 설사를 쫙쫙 하실 때, 그때 이 숟가루가 특효약이에요. 대장염, 대장암, 궤양성 염증이 있을 때 관장을 한 다음에 하루에 10번씩
대장암, 직장암이라서 하루에 10번씩, 20번씩 설사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관장을 해요? 관장을 해서 다 빼내야 돼요, 원인균을. 예. 그래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과일식을 하시거나 해독식을 하신 다음에 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세균들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드시면 상당히 빨리 장염이 잡힙니다. 예. 그리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잘 찰 때는 음식을 몸에 이 대장의 독소가 꽉 차 있으면 가스가 많이 차죠.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도 독소가 이 대장 폐색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예, 구취가 심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간호사 한 분이 너무나 예쁜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이 회계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이 친구가 너무나 조신해서 이 키스를 허락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속사정이 있었는데 입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입만 열면 말만 해도 옆에서 우리가 저렇게 이쁜 친구 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00m 미인이야. 예. 그래서 이제 옆에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친구. 너무 좋은데 입 냄새가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한 번은 언니 제가 이래서 언니 뽀뽀하자는데도 이래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얌전해서 그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언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떡하지? 막 이제 그래서 한방도 가보고 뭐 다 했는데 안 된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3일 과일식하고 관장해봐라. 2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다 해결됐어. 나 이제 시집 갈 수 있어. 지금 잘 살아요, 호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폐색이 심하시면요, 입에서 물론 치과적인 질환이 있고 양치질을 안 해도 구취가 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대장폐색이 심하면 온몸이 썩는 내가 나요. 그래서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닥터 다레울프 박사가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은 대장이 다 폐색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30년째 환우들을 케어하면서 보면 장폐색이 적어도 다 3개, 4개는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거의 다 장폐색이 있어요. 그래서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보는 분들, 보통은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변을 하루에 2번, 3번 다들 보시죠. 예, 고섬유질 식사를 하니까. 근데 채소는 요만큼만 드시니까 한 서빙, 한 끼니에 몇 서빙을 드셔야 되죠? 과일과 채소를? 예, 5 서빙. 자, 그러면 1 서빙에 몇 g이죠? 예, 80g. 자, 그러면 5 서빙은 400g.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식 할 때 과일 보통 한 끼니에 200g 드시잖아요. 200, 300. 그러면 사과, 중간 사과 하나 정도. 포도 적당한 크기 한 송이 정도. 예.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그 섬유질이 너무 부족해서 생긴 병이고 단백질 과잉, 단백질 중독증 때문에 모든 암이 왔어요. 특별히 전립선암, 예, 난소암, 유방암들, 호르몬성 암은 고형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들 하시라는 거예요. 장폐색이 심한 분들은 수수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변비가 생기기가 쉬워요. 독소는 잘 흡착을 하는데 문제는 장폐색이 심하면 변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폐색이 심한 분들은 아마시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염증도 쭉쭉 줄어들고 폐에 막 이렇게 각혈하시는 분들도 아마시 오일을 계속 드시면 각혈도 거의 다 멈춰요. 지난번에 어느 대학병원의 과장님 아버님이 신장암에서 1년 만에 이 폐암으로 싹 다 전이돼서 오셔가지고요. 얼굴이 쌕쌕 5분마다 기침을 하시고 그리고 거의 이렇게 약간 도톰한 한 400ml 그러니까 머그컵 2컵 반 정도를 매일 각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거의 시한부 한 2-3달 시한부 받고 오셨는데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각혈이 거의 다 멈췄어요. 예, 그래서 그 과장님이 계속 환우분들을 보내시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비결이 뭐였냐면 이걸 많이 활용하셨어요. 아마시 오일하고 아마시 그 버드윅 프로토콜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저는요 30년 동안 체험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시를 드시는 거예요. 저도 많은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계속 환우분들과 함께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시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폐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기에다가 수패치를 같이 적용을 하시면 몸에 있는 독소 중금속들을 쫙쫙 석션기처럼 흡착을 해요. 이 숯이. 그래서 이 복수가 차 있거나 흉수가 차 있을 때도 이 수패치를 붙이거나 숯찜질을 하시면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빼잖아요. 근데 이 패치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만큼 코딱지망치 붙이고서는 왜 복수가 안 주지 하시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유방하면서 폐로 탓하랬잖아요. 예, 그래서 흉수까지 차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참 거의 말기 중에 말기죠. 흉수가 빠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복수는 그래도 주사 바늘로 이렇게 빼내면 되지만 흉수는 흉관을 빼가지고 이렇게 흉수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흉수 빼고 오면 한 일주일은 다들 까불어져 계시고 흉수가 찬 분들은 정말 많이 어렵죠. 예. 근데 그분이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5년째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방에다가 숯방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는 자기 가운 밑에 그 몸으로 환자를 진료를 하세요. 오전에 2-3시간. 그리고 갈 때 가운 밑에 숯 파스를 그냥 8장, 10장을 완전 도배를 해서 저기 뭡니까 미라처럼 다 감고 다니셨대요. 그랬더니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지방 채식하시면서. 예. 그리고 저녁에 오면 자기 방에 숯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숟가루, 아마씨 오일, 아마씨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 다 개가지고 줄줄 새니까 그대로 누워서 계속 찜질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지금 이제 복수, 흉수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숯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 숯 강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각자 모든 환자에게 그래서 숯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있는 겁니다. 예, 대체의학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골든실 뿐만 아니라 이 숯도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적용을 잘하기 때문에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이 한 가지 쓰는 약이 있다면 숯이잖아요. 숯만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숯은요, 특별히 헛배가 차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될 때도 소화제 대용으로도 쓰셔도 돼요. 예, 그러면 2숟갈 정도의 숟가루를 드시면 이제 이게 싹 빠지고 그리고 장내 유해균이나 세균 대사물을 쫙쫙 흡착하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들, 직장암 환자들, 대장이나 직장에 염증 있는 분들, 예,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장내 세균들을 쫙쫙 흡착하기 때문에 숯을 활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단 숯을 드실 때는 아무리 천연치료제라고 해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띄우고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쫙쫙 흡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이 메주를 띄울 때 메주에서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무슨 균이 있습니까? 예,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곰팡이 균이 생기지 말라고 숯을 넣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 어디에도요,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은 곰팡이균이다. 특별히 간암은. 그래서 간암 환자들이 이런 화학적인 그 된장 안 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이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데도 숯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숯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시고, 특별히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심해서 요럴 때 숯 캡슐로는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파우더로는 밥숟갈 1숟갈 정도, 그리고 설사를 쫙쫙 할 때는 한 2-3숟갈씩 하루에 멈출 때까지 2-3일 하시면 싹 멈춰요. 예,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복통이 심할 때는 숟가루 이 찜질을 해가지고 복부 전면에 덮어서 이 찜질을 하시면 복통이 30분 안에 진정이 됩니다.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 쓰시는 분들도 이 숯을 이 찜질을 하시면 통증이 얼마나 빨리 완화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적인 것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자연적인 요법으로 여러분의 몸에 부작용이 없도록 이 치료를 돕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대신 숯찜질을 여러분들이 푸드 스티머 이렇게 3단에다가 넣고 해봤더니 금세 식죠. 예, 30분 정도 쪘다가 해도 막 너무 뜨겁고 그러면 온도를 좀 낮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 보온을 잘 하시면 비닐을 덮으셔도 숯은 투과해요. 비닐을 덮어놔도. 그래서 비닐로 숟가루 스포 위를 덮고 반창고나 안전핀으로 고정시키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갈아붙이면 되고, 이 패치를 하고 나면 효력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가는데, 지금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몰핀 패치를 빼고 숯 패치를 쓰신다고 할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면 2-3시간 간격으로 교체하세요. 통증 부위를. 그리고 떼어낸 건 아까우니까 다른 부위에 붙여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찜질을 하실 때는 뜨거운 거 10분 했다 하면 찬 물수건으로 1분 정도, 뜨거운 거 10분, 찬 물수건 1분 마사지 하시면 냉온 자국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염증들이 더 빨리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숯찜질을 활용하셔서 복통을 없애거나 위에 통증이 심할 때 숯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시면 설포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드시기도 하고 비타민C를 잘 드시면서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완화작용을 하시면
헬리코박터균 박멸에 여러분 상당히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